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아닌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네. 김영배 연구위원이 나와서 셀시우스 지난번 소개해 주셨거든요. 셀시우스, 예. 네,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셀시우스. 셀시우스가 그 사이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바닥 찍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예, 미국에서 제일 핫한 음료 기업이 됐죠. 네. 최근 들어서. 예. 요즘 갑자기 주목을 주가가- 받더라고요. 네, 주가도 많이 올랐고 어. 시장에서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워낙 그 실적도 좋고 예. 인기도 뭐 수요도 좋은 음료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음. 뭐 펩시와의 뭐 협력 강화라든지 음. 펩시코의 그 회사 인수 아예 셀시우스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예.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때 잘 귀담아 들을 걸. 제가 저희가 지금 글로벌 라이브에서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 네, 참, 연초에 예. 저희 비아디가 히트했었고 예. 또 하반기엔 셀시우스가 또 장난이 예. 아닙니다. 난 팔란티어를 보고 앉아 있으니 네, 지금. 팔런티아 예. 빨리 튀라고 예,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어떤 이야기로 들어갈까요? 그 오늘은 혹시 그 로봇 관심 있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유, 예. 환장합니다. 로봇은 못 참죠. 예. 로봇이랑 산업 자동화, 오토메이션. 뭐 제가 듣기로는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삼성이 자동화 공장 투자를 대대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음. 로봇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로봇 산업에 대해서 예. 말씀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로봇 기대됩니다. 뭐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닌데 예. 네. 하여튼 뭐 저희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네, 재밌게 해주세요. 예, 예. 최대한 강요를 하시네요. 예. 네. 네. 됐습니다. 일단 뭐 지금 화면 먼저 봐주시면요. 음. 이게 이제 글로벌리 가장 사람들이 로봇 산업 투자할 때 가장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보는 ETF입니다. ETF 티커가 로봇. 로보. 예, 글로벌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인덱스. 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로봇 관련 기업들이 음. 편입이 돼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살짝 먼저 한번 보면은 네. 뭐 상위 한 뭐 몇 개 정도, 한 15개 정도, 20개 정도 그 편입 종목을 보면요. 야. 하모닉 드라이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예. 뭐 이런 일본의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로봇 부품 기업들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뭐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복강경 수술하는 그죠 뭐 아이로봇 뭐 로봇 청소기 등등 로봇과 관련된 뭐 칼텍스는 물류 자동화 그런 쪽에도 연관이 돼 있고 어쨌든 이런 로봇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다 편입되어 있는 ETF가 이제 로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로봇 산업이 의외로 주가가 안 좋았어요 최근에. 네 보시면은 그러니까 로봇 ETF도 뭐 하나의 뭐 성장주로 좀 취급을 많이 받지 않나요? 예, 뭐 시장의 흐름도 분명히 있었는데 예. 말씀드리겠지만 음. 산업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산업에. 예, 업황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화면 같이 한번 봐주시면요. 네. 이게 22년, 그러니까 21년 11월, 12월 뭐 시장도 이때부터 빠지긴 했는데 이때부터 급격하게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로봇 산업 전반이. 네. 아마 한국 로봇 기업들도 대부분 이때부터 많이 빠지긴 했을 거예요. 뭐 시장의 영향이 컸겠죠, 물론. 근데 최근 들어서 뭔가 꼬리를 이렇게 다시 말아 올려서 올라갈까 말까 막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예. 게 특징이죠. 그래서 주가만 딱 보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을 그동안 저렇게 주가를 눌러왔던 예. 그런 안 좋은 포인트들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 뭔가 업황도 뭐 다시 개선이 된다. 그런 흐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예. 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예, 혹시 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요? 들어보고요. 저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저런데 속으면 안 된다. 아, 저기에 다 걸립니다. 개미들이.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아니야. 속으면 안 돼. 메타가 하고 있다가 딱 이런 그렇죠. 예. 그래서 경험담 나오시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제가 아주 비관론자가 됐습니다. 이제. 저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 예. 예. 전 속일 생각은 없고요. 예.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고점인 수준에서 뭐 산업 계속 좋아집니다.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이 빠졌고 약간 바닥을 다진 느낌이 들면서 턴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뭔가 좀 산업의 흐름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로봇 산업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어,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뭐- 사실 박 선생님이 절대 안 산다고 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전 내일부터 조금 담아봐도 될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야 진짜 Q1 인덱스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네. 지금.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진짜. 한번 보시죠. 예. 살 거야. 네. 예. 다 산다 제가.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기업별로 사례를 보면서 먼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예. 로봇 기업 전반이 다 비슷한 주가 패턴을 그리고 있거든요. 어. 많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로봇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고 자동차 공장, 뭐 반도체 공장, 뭐 예. 2차 전지 공장 등등에 들어가는 산업 자동화용 로봇, 산업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라고 하는 세계 4대 로봇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야스카와 전기가 만든 이제 이 로봇을 이제 예. 그림으로 그린 거고 야스카와 전기의 최근 실적 추이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지금 로봇 기업들이 주가가 안 좋았는지 그동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짤막한 상식을 위해서 4대 로봇 기업이라고 하면 화낙, 예. 쿠카, 야스카와 하나는 어디죠? ABB. 아 ABB. 예. ABB. 예. 네. 보통 화낙과 쿠카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야스카와는 잘 안 알려져 전화를 있어서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화낙도 일본 기업이죠. 화낙은 일본 기업이고 쿠카는 독일의 자랑이었는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 가져갈 때 독일과 중국 간에 갈등이 있을 정도로 독일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졌던 기업이에요 쿠카가. 아. 네, 근데 국민 기업인데.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인수를 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계 4대 로봇 기업 중 하나인 야스카 전기에 대한 실적 네. 화면 보시면서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스카 전기 크게 뭐 한 3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요 밝은 하늘색 있죠? 네. 예, 이게 로보틱스라고 하는 부문인데 이거 로봇 완제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완제품이라고 하면은 요거 요거 만든다. 예, 요거 예. 만드는 사업 부분이 로보틱스고요. 요 밑에 이제 모션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주로 여기에서 만드는 게 이제 서버 모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모터를 만드는 이 거. 모터는 간단하게 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야스카 전기는 로봇 완제품 자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든다. 핵심 부품을. 네, 핵심 또. 부품 중에 하나인 모터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약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네요. 네. 최근에 한 2년 정도의 이 트렌드, 무슨 트렌드냐? 수주, 오더 트렌드입니다. 고객이 얼마만큼 야스카와 전기한테 우리 로봇 만들어 주세요, 로봇 부품 주세요를 했는지에 대한 수주 트렌드인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밑에 있는 모션 컨트롤, 로봇 부품도 그렇고 로봇 완제품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죠. 그러네요. 예,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예. 보이면서 지금은 최근 1분기 오더 추이를 보면은요. 거의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죠. 예, 1,700억 엔 수준까지 수주가 안정적으로 올라왔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뭐 코로나 이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무인에 대한 니즈가 늘었다. 무인 장비, 무인 기기, 그리고 뭐 인력 부족하고 인건비 올라가고 등등 수많은 산업 영역이 이제 자동화가 되는 흐름 속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 그런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 그런 뉴스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기업에게 계속 수주가 예. 주문이 나가고 있는 예. 겁니다. 그거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스카 전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수요가 저 차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좋은 상황이에요. 예, 상황인데. 예. 근데 예.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요. 예. 이게 딱 보시면요. 이게 매출이거든요. 왼쪽만 봐주세요. 네. 이게 똑같은 기간이에요. 예, 똑같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수주는 쭉 올라가죠. 네. 매출은 어느 순간 정체랍니다. 아. 예, 정체랍니다. 그러네요. 이게 매출이 분기 단위로 1,200억 엔 수준에서 정체를 해버립니다. 아까 수주 얼마까지 올라갔죠? 1,200 넘어서 1,400, 1,500, 1,700 가까이 1,700 올라갔는데 가까이. 예. 매출은 그냥 그대로 정체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시장의 수요만큼 주요 로봇 기업들,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부품 기업들 모두가 지금 수요에 공급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공급망 교란 영향인가요, 여기도?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로봇을 만들 때도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품 조달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얘기하고 있는 게 반도체. 로봇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반도체도 부족하고 뭐 반도체 이외에 그냥 장비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부품도 부족한 현상이다. 뭐 아주 지금 현재로서는 전방위적으로 다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부품 꼭 들어가 있는 부품들 몇 개는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매출 정체 현상이 최근 한 5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스카와 전기의 차트를 주가 차트 한번 화면 봐주시면요. 네. 이게 20년부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수주 트렌드가 쫙 올라가면서 장사 잘 되겠네 라고 쭉 가다가 결국은 좀 공급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공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매출도 못 올라가고 그러네요. 비용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류 비용도 올라가고 뭐 부품 조달할 때 더 비싸게 사와야 되는 거고 등등의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도 막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막 로봇 대박 날 것처럼 뭐 수요 너무 좋고 막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로봇 자동화한다 막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정작 이런 로봇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눌려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의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뭐냐면요. 일본 로봇 기업들이 3개월 동안 얼마만큼 로봇과 관련된 장비를 판매했는지, 일본 국내에 판매했는지, 혹은 수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이 산업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왼쪽에 있는 게 1, 3월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4월, 6월입니다. 1분기, 2분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제가 좀 복잡하게 가지고 오긴 했는데 요 칸과 요 칸만 보시면 됩니다. 로봇 공급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왼쪽 요 표에 있는 숫자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까지도 숫자가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최근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 주요 로봇 기업들이 판매하는 로봇 대수가 좀 줄었다 오히려. 오히려 줄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몇 분기 동안 이 산업을 눌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기업 왜 눌려 있는지 이해가셨죠? 뭐 이게 한 기업만 말씀드리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한두 기업 더 말씀드릴 텐데 라겔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라겔 오토메이션은 뭐 어떠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야스카 같은 회사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이 로봇 팔, 실제로 우리가 로봇이라고 말하는 이 장치를 야스카와 뭐 쿠카, ABB 이런 회사가 만듭니다. 라겔 오토메이션은 뭐냐면요. 이 로봇 옆에 보면요. 항상 이런 막 이상한 장치들이 있어요. 장치들이 있고 막 항상 이렇게 막 보면은 직원들이 막 디스플레이 보면서 막 조작하고 막 하잖아요. 이 로봇이 작동할 때 지원을 해주거나 혹은 이 로봇이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책 모니터링을 해주거나 로봇이 작동할 때 뭐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주거나 그런 다양한 지원 장치가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브레인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라겔 오토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 로봇 옆에 항상 이렇게 있는 공장 가면 항상 공장 사진들 보면 항상 이런 장치들이 옆에 다 있거든요. 사이드에.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 하드웨어도 만들고 이 장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만드는 회사가 라겔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 산업 자동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역시 한번 볼게요. 수주가 막 미친 듯이 좋아요. 미친 듯이 좋아요. 최근 한 1년 사이에. 근데 보시면은 최근 한 네다섯 분기 정도 보시면 이 회사도 똑같이 매출이 눌려 있죠. 그러네요. 매출. 근데 원래 이 회사가 분기 수주 금액과 매출 금액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아주 크게 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 흐름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작년 예를 들어서 이때 매출을 20억 달러도 못 했는데 당시 실제 수주 금액은 25억 달러 이상이 됐었습니다. 22억 달러, 25억 달러. 사실 최근 매출이 20억 달러 언더로 계속 눌려 있을 때 실제 수주 금액은 계속 25억 달러 이 언더에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말 수요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수주가 막 발주가 나고 막 이게 수주가 막 쌓이는데 이 회사도 똑같이 이제 공급단에서의 좀 문제가 생기면서 그 수요를 제대로 실적에 반영을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외형 성장이 눌리고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수주발로 쫙 올라가다가 계속 매출이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니 그 상황에서 수익성도 악화되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 산업 자동화 기업들이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급망 뭐 이런 교란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게 이제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렇게 이제 뭔가 그러면은 그때 어떤 좀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요거예요. 제가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공급망 쪽에서의 뭐 부품 부족 현상이라든지 뭐 물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다. 뭐 완전히 당연히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주요 이제 오토메이션 기업들이 그런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이들이 쌓았던 그런 수주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인 수요를 이제는 실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구나, 매출로서 이제 반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최근 부풀어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라겔 오토메이션 화면 봐주시면요, 매출이 쭉 눌려 있다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쭉 눌려 있다가 갑자기 그래도 약간 튀었어요. 튀면서 회사가 이거 공급 쪽에서 우리가 그동안 좀 문제 있었던 게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매출 쪽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회사도.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주가를 눌렀던 그런 포인트들이 안 좋은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그림에서 보고 계신 게 이게 라겔 오토메이션 방금 말씀드린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의 리드 타임, 주문을 내면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리드 타임을 회사가 친절하게도 2주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각 제품별로 뭐 200일이 걸린 것도 있고 뭐 197일이 걸리는 것도 있고 뭐 짧은 건 83일 걸리는 것도 있고 한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최근 2주 동안에 뭐 리드 타임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일부 제품군들이 리드 타임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저렇게 화살표 있는 거는 이제 좀 연기가 됐다 뭐 쌤입니다. 쌤쌤이다.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최근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게 오늘 업데이트가 되긴 했어요. 근데 오늘 업데이트 된 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쌤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2주마다 한 번씩 라겔 오토메이션이 이걸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면서 공급 사이드에 그런 부담,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 트렌드는 약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회사도 되게 중요한 기업인데, 아까 로보 ETF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하는 여기서도 일본의 굉장히 중요한 로봇 부품 기업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꼬리를 약간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죠. 저 꼬리 잡아도 되는 진짜 꼬리죠? 찐꼬리. 말아 올리고, 일단 뭐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말아 올리고 있죠. 최근 들어서 뭐 주요 IB들, 뭐 미국의 주요 뭐 골드만이라든지 IB들이 최근에 한 4월을 저점으로 이 회사 역시도 좀 매출이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수주도 좀 다시 좀 모멘텀을 받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콜들이 지금 최근에 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해 보이는데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쭉 흘러가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뭐 공급망 병목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막 그렇게 쉽게 풀리는 그런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덜컹덜컹 거리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냥 최근 들어서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모닉 뭐 드라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런 뭐 이것도 그냥 뭐 말씀드릴게요. 하모닉 드라이브도 보시면요 이게 왼쪽이 수주고 오른쪽이 매출이잖아요. 네네. 보시면은 수주는 최근에 이거 어떻게 사야죠? 250억 엔 정도 수주가 발생하고 있는데 매출은 거의 뭐 150억 엔 수준이잖아요. 수주랑 매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수주를 다 소화를 못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주 자체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꺾이긴 했거든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이게 왜 꺾였냐면은 이 회사가 되게 워낙 중요한 핵심 부품 기업이다 보니까 로봇 기업들이 이 회사 부품이 부족하면은 난리 나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주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선주문. 그래서 작년에 폭발적으로 이제 비정상적으로 선주문이 많다 보니까 수주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약간 정상화됐는데 네. 이 수주도 다시 이제 뭐 하반기에는 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예. 지금 로봇 산업은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나만 그냥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네. 지난주인가요? 네. 이게 언제였지? 예. 네. ABB ABB.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그 4대 로봇 기업 중에 하나인 ABB 실적을 보시더라도요. 7월 20일이니까 한 2주 안 됐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부문별로 쭉 보시면은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실적이니까 최근 트렌드를 보여주겠죠. 네. 지금 수주 금액이 다 전년 대비 26%. 모션 부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다 산업 자동화 관련입니다. 오더스 전년 대비 25%. 예. 로보틱스 앤 뭐 디스크리트 오토메이션 보시면은 오더 전년 대비 23%. 다 수요가 굉장히 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그림이 잘 풀린다면은 네. 수주도 계속적으로 세게 나오고 그리고 눌려 있었던 그 매출도 지금 공급망이 풀리면서 매출도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저는 글로벌 오토메이션 산업에 기대하는 하반기에 좀 기대하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내 로봇 기업들은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삼성전자 뭐 로봇 공장 투자 이런 모멘텀 때문에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근데 글로벌리 보더라도 하반기에는 한번 이런 로봇 산업 자동화 관련된 기업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혹시 네. 그 테슬라의 9월 30일 AI 데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예. 예, 물론 여기는 산업용 로봇일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의 또 어떤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업들도 같이 좀 꿈틀댈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산업용 로봇과 가정 완전 로봇이 예. 약간 분화돼 있는 분화돼 거 있죠. 뭐 예. 시장의 템으로 약간 나뉘어져 있는 것 같긴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예. 네, 그거 자체가 자극을 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나쁘진 않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막 대박스러운 로봇이 나오면은 진짜 엄청 서프라이즈 할 것 같아요. 진짜 테슬라가 전기차를 완성한 거 이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대신에 누가 걸어 나와야죠. 그 로봇이. 그래야 아유 야 진짜 잘 만들었구나. 근데 그 산업용 로봇은 사실 그 딱 정해진 업무만 하잖아요. 정해진 각도에서 정해진 용도로 딱딱딱딱 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하면은 뭐 충분히 그 산업단에서는 효용이 나오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약간 오픈월드에서 지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로봇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예. 이런 로봇의 관절의 움직임 하나하나 예. 그런 게 굉장히 섬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진짜 쉽진 않습니다. 네. 로봇 기업들 로봇 부품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그거는 당장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당장 쉽지 않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품이 없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그래요? 현재 그러니까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예. 공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시원합니다.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예. 그냥 뭐 팝콘 먹으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엄청난 게 나올 수도 있으니 뭐 그렇죠. 기대는 해보면 하죠. 예. 예, 또 AI니까. 예. 네, 또 AI적으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예.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토메이션. 예. 또 지금 꼬리가 생겼는데 이게 진짜 꼬리인지 가짜 꼬리인지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또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바바렌 리서치 정혜석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오늘 저희 로봇 산업 이야기 나눠봤고 이 로봇 산업을 왜 얘기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 초입에 인트로 보면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로봇 산업이 주목을 많이 받는 게 미국이 결국 하고자 했던 게 기존의 미국의 기업들은 서비스 3차 산업과 4차 산업에 집중하고 제조업에 관심을 안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낮다고 생각했던 건데 네. 문제는 반도체 제조 이런 쪽에서 보니까 안보와 외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산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요번에. 네, 그래서 그걸 리쇼어링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에 생산해야 안보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죠. 생산 단가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게 로봇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아마도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가 중국에서 많이 만들었다고 하면 아마 미국에서 스마트 팩토리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리쇼어링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학의 올해의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인플레이션 핵심은 결국은 임금 상승이거든요. 결국 기업들이 생산할 때 인건비가 올라가고 노동력이 비싸진 게 가장 중요한 키고 중국이 기존에 전 세계에 가장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그걸 이제 못 한다는 거거든요. 비싸졌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해결할 방법 역시도 뭐 스마트 팩토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2년부터가 스마트 팩토리가 정말 개화된 시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리쇼어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침 글로벌 대학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로보나 보츠 지금 자리 딱 보시면 저처럼 매매하는 사람들은 사기 딱 좋아하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네, 저점 딱 띄고 딱 반등한 자리라서 뭐 여기서 바닥이니까 가져 이건 아니지만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공급망 교란의 해소 이런 여러 가지 시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를 검토할 만한 시점에 이사님께서 딱 가지고 와주신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희 또 정희석 이사님 스마일 감사합니다. 흐뭇하게 옆에 회사가 바바렌 리서치 프리미엄 컨텐츠 잘 되고 있죠? 바바렌 네. 리서치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잘 되고 있고요. 예. 뭐 홍보 예. 이양하는 김에 화면을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예. 한번 홍보해 주셔야죠. 예.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있고요. 그래요? 예. 저희가 매일매일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이야기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미국 투자하시는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신다라고 강하게 이제 추천드리고 있고요. 강하게. 많은 가격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관부라고 하죠 요즘. 만감부. 네, 만관부 여러분. 예.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